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중 관계에 던진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을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시켰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4일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중국 풍선을 격추시켰으며 그 잔해 수거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약 18,000m 상공에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미군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폭발과 함께 풍선이 오그라들며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주변 상공에는 여러 대의 미군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었고 해상에는 함정들이 잔해를 수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선의 잔해 처리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풍선의 잔해들을 모아서 목적과 정보 수집 장비 탑재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들은 풍선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풍선이 정찰용이라고 하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기상 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 통제력을 상실해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풍선이 영공에 진입한 것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경납고가 있는 몬타나주 상공에 풍선이 도달했을 때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풍선의 잔해가 떨어질 때 지상에 피해가 있을 경우를 우려해서 그 계획을 접고 잠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번 정찰 풍선 문제는 새해 들어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은 정찰 풍선 문제로 미중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정찰 풍선을 문제 삼으며 3일로 예정됐던 첫 중국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본토 위로 정찰 풍선을 날려보낸 중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때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주권 국가의 영토와 영공도 침범할 의도가 없고 침범하지도 않았다. 미국의 일부 정객과 매체가 이번 일을 구실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는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각급에서의 접촉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미 정상이 작년 11월 발리 정상회담에서 갖게 된 중요한 공동인식이다. 양국 외교팀의 역할은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 통제하고 특히 일부 뜻밖의 상황을 냉정하고 온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일 격추시킨 중국 풍선의 정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선에
실제 정찰 능력과 무관하게 미국의 영공에 들어간 만으로도 안보 위협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중국이 최첨단 정찰 수단을 제쳐두고 굳이 풍선을 띄웠을 때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으리라는 분석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를 싣지 않은 풍선에 불과할지라도 이번 사태가 여전히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기업연구소 AEI 존 페라리 초빙연구원은 이 기구가 미국 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위협 감지 능력을 시험하는 용도가 될 수 있다. 미국 방공망의 허점을 찾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중국이 첩보위성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하기 위해서 정찰 풍선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페라리 연구원은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할 경우 미국의 무기 통신 시스템이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다. 다음번에는 이 풍선에 무기가 실려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이 풍선이 기상 관측을 위한 민간용 비행기구이며 편서풍을 타고 우연히 미 영공에 진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상 관측용으로 위장한 정찰 풍선을 편서풍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더 많습니다. 댄 제프 시애틀 워싱턴대 대기화학 교수는 중국이 풍선의 경로를 외부에서 조종해 목표물까지 이동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풍선은 위성과는 다른 각도에서 시설물을 촬영할 수가 있으며 풍선은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이 비밀 자산을 숨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정찰 풍선의 고도는 10,000m의 민간 항공기나 20,000m의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24,000 내지 37,000m 정도지만 20,000km 높이의 인공위성보다는 지상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소음을 내지 않으며 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풍선이 지상 가까운 곳에서 미국의 인프라 관련 정보를 얻거나 통신 시스템의 단거리 고주파를 감청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네디 국제문제윤리위원회의 미셀 연구원은 심각한 긴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미국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풍선은 이상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든 지금 찾고 있는 풍선의 잔해를 수거 분석한다면 정찰 풍선이었는지의 여부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과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치열한 국가 경쟁과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는 국가와 미래는커녕 당장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등의 구조적, 관행적 적폐 속에서 헤매고만 있습니다. 특히 부정, 비리,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각계의 인간 쓰레기들은 쓸어내지도 못하고 그놈들과 뒤엉켜 피터지게 싸우느라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